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사업 추진 41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2026년 케이블카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태국에서 국내로 6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한 밀수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무려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양인데요. 강남 일대 클럽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도 긴축 재정을 이유로 물놀이 안전장비나 화재 예방 예산 등 강원자치도 내 시민 안전 예산이 대폭 삭감돼 논란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맞이하는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19 등 겨울철 전염병에 대한 예방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사업이 추진된 지 41년 만인데요. 네, 20일 열린 착공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 사업 추진을 반겼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2026년 케이블카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더욱더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우렁찬 축포 소리와 함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 1982년 설악산 오색 삭도 설치 계획이 나온 지 41년 만입니다. 20일 열린 착공식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김진아 양양 군수 등이 지난 40여 년간의 추진 과정을 설명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드디어 41년을 기다려온 오색 케이블카의 첫 삽을 뜨는 날입니다. 오는 2026년 설악산 정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부터 해발 1,430m 높이의 설악산 국립공원 끝청 하단까지 총 3.3km 구간에 케이블카와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등산로를 이용할 경우 1시간 30분 이상 걸렸지만 새롭게 조성될 오색 케이블카를 이용할 경우 15분 만에 오를 수 있습니다.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까지의 접근성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도비 224억 원과 군비 948억 원 등 사업비 1,172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케이블카 건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갈 계획인데 연간 100억 원가량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양양군이 사업 추진을 위해 적자 사업을 흑자 사업으로 둔갑시켰다며 실제로는 연간 37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일부 환경단체는 이날 착공식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을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40여 년의 갈등을 딛고 마침내 첫 삽을 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성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민 안전에 대한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강원자치도 역시 매년 여름이면 물놀이 사고나 겨울철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련 예산 배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긴축 재정을 이유로 강원자치도의 내년도 시민 안전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천의 한 계곡입니다. 수심이 깊은 데다 물살이 거세 매년 여름이면 물놀이 사고가 발생합니다. 물에 빠지는 사람이 속출하다 보니 119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빠르게 구조할 수 있도록 곳곳에 구명환과 구명조끼가 설치돼 있습니다. 물놀이 사고 취약 지역에는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물놀이 구조용품 지원 사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매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편성됐던 국비 6천만 원이 내년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국비 지원도 끊겼는데 도비 편성도 크게 줄었습니다. 강원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도비 4,200만 원이 투입됐던 물놀이 구조용품 지원 사업은 64% 줄어든 1,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화재안전 관련 예산도 대폭 줄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불에 타지 않는 외벽으로 외장재를 교체하는 사업은 올해 5억 원이 편성됐지만 내년에는 2억 6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정부와 도의 긴축재정 방침과 수요 감소에 따라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각 시도 똑같이 다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강원도 예산 지금 현재 긴축재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액 반영이 안 되고. 하지만 당장 사고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소방관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전문가들도 사고 취약 지역의 안전시설 설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시는 분을 이렇게 구조할 때는 저희도 먼저 맨몸으로 이렇게 다가가지는 않거든요. 바로 이렇게 물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구조하는 거는 오히려 더 구조하러 가시는 분들도 위험에 빠질 수가 있죠. 해당 예산은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도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안전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긴축재정의 목적이 오직 도민만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 목적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산까지 삭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껴야 한다는 재정 기조를 강조해온 강원도정. 이따른 안전 예산 축소에 도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태국에서 국내로 600억 원 상당의 마약류 30kg을 항공편으로 밀반입한 밀수 조직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마약류 30kg이면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양입니다. 해당 마약들은 강남 일대 클럽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하얀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차 창문만 열리더니 여성이 무언가를 던집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 봉지를 테이프로 감아 몰래 들여온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은 모두 30kg, 60만 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양입니다. 마약 밀수 조직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부터 마약류를 운반책들의 신체에 숨겨 들여오는 관리책, 운반과 판매책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구성됐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마약은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강남 일대 클럽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창경찰서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해당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하고 유통한 핵심 조직원 등 32명을 검거해 20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102억 원 상당의 마약류 약 3.4kg과 현금 3,5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들 조직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 영월지청과 공조하여 7월 중순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핵심 조직원 5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초기부터 합동으로 수사에 나서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 수사 계획을 수립하여 평창경찰서는 밀수 조직원 검거 및 유통 조직 추적, 영월지청은 증거관계 보강 및 법리 검토 등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하지만 태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 A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황. 평창경찰서와 영월지청은 해당 남성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자로 추적을 이어가는 한편 국내 유통조직 및 매수자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강원도가 대서양 연어 양식 산업을 지역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형 연어 양식 산업인 K연어산업 비전 선포식이 20일 오후 양양 남대천 수변공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양수 국회의원, 김진아 양양군수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이날 선포식에서 K연어 산업화를 통해 2040년까지 연어 생산량을 20만 톤으로 늘려 세계 5대 연어 생산국에 진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와 연계해 국내 대기업과 노르웨이 업체는 6,500억 원을 투자해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일대 11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대서양 연어 육상 양식단지를 조성하고 2025년부터 연간 2만 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맞게 되는 올 겨울, 독감과 코로나19 혹은 또 다른 전염병들이 유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를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수석상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혹시 이번 겨울 코로나19 다시 유행할 가능성 있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시작이 돼서 이제 대규모 유행을 몇 번 겪은 다음에 2022년 이후에는 사실 계속 연중으로 유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이제 4급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가 돼서 지금은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표본 감시만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규모 유행은 없고요. 근데 작은 봉우리를 만드는 하루에 한 3에서 5만 정도 확진자 수 규모의 유행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철에 이제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좀 막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고위험군 중심 그 65세 이상의 그 23, 24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3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접종을 거의 안 하시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 백신이든 아니면 자연 감염에 의한 면역이든 효과가 한 4에서 6개월 정도밖에 가지 않고 면역이 감소되면 이제 어김없이 뭐 그 규모는 모르겠지만 뭐 크고 작은 유행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겨울에도 한 차례 유행이 지나가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코로나19 말고도 독감을 포함한 다른 전염병들도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우려들 남아 있을까요? 2020년부터 2022년 가을까지는 사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를 제외하고는 뭐 독감이나 다른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나타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후반기 이후에 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그 이후 최근에 이제 독감,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이런 그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 독감 같은 경우는 그런 보통 그 외래 의심 환자 1000명당 6.5명이 나오면 그 유행주의보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뭐 유행 기준의 5배가 넘는 큰 규모의 독감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고위험군들은 이 독감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젊은 분들은 예방 접종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도 올겨울에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을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중국에서는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유행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졌었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그 폐렴 환자 중에 마이코플라즈마 특히 소아 중심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소아 중심으로 과거에 또 유행을 하지 않았던 백일에도 환자가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그 과거엔 노출되지 않았던 그런 병원체 소아들이 처음 노출되면서 그런 여러 호흡기 감염병들이 유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올겨울에는 뭐 독감, 코로나19,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백일해 이런 호흡기 감염병도 있지만 또 이제 노로바이러스 장염 같은 그런 장염들도 유행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이 가능한 경우는 백신 접종 해주시고 평소에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기하고 또 뭐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기침 제조를 지켜주시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신다 그러면 또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신상엽 교수였습니다.